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닉스라는 기업을 길게 그리고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소닉스는 중국 계약 체결, 상한가, 양자 컴퓨팅 테마 이런 키워드로 짧게 소비되기 쉬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구조의 기업이고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옳은다거나 지금 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시장이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닉스는 지금 두 개의 이야기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F 필터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고 차세대 통신으로 갈수록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에는 더 많은 필터, 더 고성능의 필터가 필요해집니다. 소닉스는 이 영역에서 TF-SAW, C-SAW 같은 고성능 필터를 직접 만드는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유소니까의 공급 계약도 이 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포토닉스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팅,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쪽에서 빛을 이용한 신호 처리, 즉 포토닉스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소닉스는 이 영역에서 TFLN 기반 포토닉스 집적 회로를 양산 파운드리로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정리하면 소닉스는 전자 신호 RF 파운드리와 광 신호 포토닉스 파운드리를 동시에 키우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운드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설계 회사가 만든 칩을 대신 제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고객이 한번 공정을 채택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바꾸기 어렵고 양산에 들어가면 반복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크고 양산 물량이 붙기 전까지는 적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은 단기 실적보다 방향성과 속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닉스는 최근 실적 기준으로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전년 대비 축소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 적자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면서 적자가 줄고 있는지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수율과 물량이 붙는 순간 손익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F 필터 사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RF 필터는 통신 신호 중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잡음과 간섭을 걸러주는 부품입니다. 오지로 갈수록 주파수 대역은 더 복잡해지고 필터의 수와 성능 요구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닉스는 TF-SAW 기반의 고성능 RF 필터를 특화 파운드리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닉스가 저가 범용 필터가 아니라 고성능 필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 위에서 나온 뉴스가 중국 유소닉과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입니다. 소닉스는 유소닉을 위해 고성능 C-SAW 웨이퍼를 제조하고 유소닉은 완성된 필터와 RF 모듈을 중국 내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뉴스에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니라 양산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이 함께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닉스가 이미 북미 글로벌 고객사에 동일 계열 기술을 공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새 고객을 확보할 때 시간과 신뢰 측면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출로 언제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뉴스는 끝이 아니라 확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부자 움직임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 보유 지분율이 늘어났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내 매수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이벤트라기보다 자기 돈으로 시장에서 산 경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다만 이건 역시 절대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보조지표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적절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임원 대상 스톡옵션입니다. 행사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설정돼 있다는 점은 경영진의 시간축이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맞춰져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사 시점에는 희석이나 물량 출회 같은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긍정과 주의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장축 포토닉스 파운드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닉스는 스위스의 양자 포토닉스 팹리스 기업과 TFLN 기반 포토닉스 집적 회로를 양산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TFLN은 기존 실리콘 포토닉스 대비 대역폭이 더 넓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팅이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과 발열이 중요한 영역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닉스가 연구나 설계가 아니라 만드는 역할, 즉 파운드리를 맡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토닉스 사업이 당장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솔직하게 말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와 포토닉스는 인증과 신뢰성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의미는 지금 매출보다 기업의 성장 한계를 어디까지 열어두느냐에 있습니다. RF 필터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와 RF 포토닉스 파운드리를 동시에 하는 회사는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과 통신 시장이 부진하면 RF 필터 물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특성상 고객 인증이 지연되면 실적이 한 분기, 두 분기씩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 사업은 기회인 동시에 정책과 통상 변수라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포토닉스와 양자 쪽은 아직은 옵션에 가깝고 일정 지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닉스는 기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확인을 병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닉스를 볼 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중국 계약이 실제 분기 매출로 찍히는가? 고성능 필터의 양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영업 손실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가? 포토닉스 파운드리라 파일럿을 넘어 실제 고객과 양산 단계로 가는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이 붙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닉스는 단순히 테마를 탄 회사라기보다는 RF 필터 파운드리로 쌓은 기반 위에 포토닉스 파운드리라는 다음 단계를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변동성도 큽니다. 하지만 전자신호와 강신호를 모두 다루는 파운드리로 확장된다면 기업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소닉스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